178페이지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차함수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대칭성 때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때문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차함수가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배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워볼 건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우니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듣고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178페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일단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의 최대와 최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이 최대값, 최소값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그 뜻입니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뭐냐면, 자, 어떤 함수의 모든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함수값 중에서 함수값. 자, 함수에서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y값이야, y값. 자, 함수가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함수가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죠. 그치? 자, 그때 여기는 뭐 x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가 들어간다고, 이쪽은. x가. 근데 이쪽의 최대값이 아니라 이거의 최대값이라는 거야. 이거의 값. 이렇게 그 y값 중에 제일 큰 거. 어떤 함수가 가질 수 있는 y값 중에 제일 큰 거를 우리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것을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때로는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자, 일단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뭘 얘기하는 거다? y값 중에 제일 큰 거. 그다음 y를 최대값, y값 중에 제일 작은 걸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시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차함수를 배울 거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 표준형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푸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쓸 때는 이 방법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서술형이 아니거나 객관식을 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뒤에 선생님이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 단원이 끝나고 이제 2학기나 1학년 2학기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문제를 푸는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가 이게 중간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풀 필요가 없어 그때. 알겠죠? 그냥 빨리 최대 최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요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서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풀이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은 뭐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A가 양수면, 그럼 최고차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자,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축이 x는 p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이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이제 y값이거든요. y값. 어디가 제일 작아? 여기가 제일 작지, 그렇지?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제일 작은 거야. x가 p일 때 y가 제일 작겠죠. 그때 y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지금 p, q거든요. 그러니까 이 y값이 q라서 q가 최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pq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꼭지점의 y 좌표가 제일 작구나. 지금 봐봐, 다 그치? y값들이 쭉 있는데 다 여기보다는 다 크죠. 그러니까 q가 제일 작겠다. 그래서 최소값이고,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함수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큰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최대값은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위에 거랑 같이.
그리고 최대 최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함수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니까 여기서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음수면 위로 블록이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가 축이 x는 p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예요. 그죠? p, q인데 그러면 여기 함수 그 y 값이 이거보다는 다 어때? 다 작잖아 이거보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야. 최대값. 여기에 y 값이 그럼 꼭지점의 y 값이 q니까 q가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블록일 때는. 그리고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요건 했어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x 우리가 중학교 때는 x 값의 범위가 없었어요. 그냥 그 모든 x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범위를 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딱 잘라서 주거든. 밑에 내용이야. x 값의 범위를 제한을 합니다. 제한한다는 게 이렇게 일정한 부분만 주는 거야. 그럼 그 부분 안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다 나옵니다. 아까 위로 블록일 때 최소값이 안 나왔던 이유는 이게 계속 내려가는데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범위가 딱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돼 있는데 요건 선생님이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요대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선생님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x 값의 범위가 제한되면 최대값, 최소값이 다 나온다 이걸 기억해야 돼. 아까 위에서 뭐야? 최소값이 나오면 최대값은 안 나오고 최대값이 나오면 최소값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x 값이 제한되면 최대값, 최소값 다 나온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밑에 보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친구들 진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뭐가 제일 크다는 거야, 뭐가 제일 작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죠?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함수 y는 fx에서 x는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fa라고 구하거나 실수 전체에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모양을 이해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여러 가지 x 값에 대해 함수 fx의 값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자. 저 x의 a, b, c, d를 차례대로 넣으면 fa, fb 함수값이 fa, fb, fc, fd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겠죠.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걸 최소값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결국 최대 최소는 뭐에 대한 얘기다? fx에 대한 얘기야. 이게 y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강조했죠. x에다가 어떤 값들을 넣었을 때 y 값들이 나오잖아. 그 나온 y 값 중에 제일 큰 걸 최대값, y 값 중에 제일 작은 걸 최소값이라 하겠다 이거야. 자, 밑에 예제를 볼게요. 자, x가 1, 2, 3이야. 함수 fx는 2x 플러스 3일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럼 f1은 2 더하기 3이니까 5죠. 자, x에다 2를 대입해. 그럼 f2는 2 곱하기 2니까 4 더하기 3에서 7이지. 자, x에다 3을 대입해. 그럼 f3은 3을 대입하는 건 여기다 다 x자리에 다 3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 2, 6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9가 되죠. 자, 그래서 함수값이 뭐야? 5, 7, 9가 나왔지. 이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9죠. 얘가 최대값.
그다음에 5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x의 최대 최소가 아니고요. y의 x를 넣었을 때 나온 y들 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의 모든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 하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제 아까 43번에서 했던 것처럼 x의 값이 유한계로 주어져 있으면 x에 대한 함수값을 일일이 다 계산한 뒤에 그 중에 최대랑 최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x의 값이 무수히 많은 수, 예를 들어서 fx의 모든 함수값을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다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래프를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주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살펴봐도 되겠지만 일단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1차 함수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더 간단한 1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예제 44번을 볼게요. 자, 1차 함수 fx와 x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잘 봐. x값의 범위가 정해졌죠. 자, 1차 함수는 직선이에요.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 연습장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1차 함수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리고 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x가 한두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x가 무수히 많은 걸 가지고는 많을 때는 우리가 다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 x축이고 y축이라고 해볼게. 자,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올라간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 x가 모든 실수라고 하면 얘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커지는데 제일 큰 게 뭔지 알 수 없고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걸 알 수 없어.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서는 최대 최소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정해서 선생님이 자, 여기서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파란색 그래프 전체가 직선인데 이 부분은 없는 거로 치자 이거야. 뒤쪽은 잘라버리자 이거야. 잘라버렸어. 자, 그러면 그때 이 파란색 중에서 제일 y값이 큰 건 어디야? 여기죠, 그쵸? 이때 y값이 제일 크지. 그다음 제일 이때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그다음 여기일 때가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직선을 그려주고 x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최대 최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정해주면 그 안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게 나오지. 최대 최소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위가 없을 때 직선은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을 다시 보면 자, 1번 볼게. 자, fx가 2x 플러스 3이야. 직선이죠. x는 1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요게 어떤 얘기냐면 자, 예제 44번 한번 해볼게요. 자, 179페이지예요. x축, y축 이렇게 해볼게. 자, 1번 문제 보니까 fx는 2x 플러스 3입니다. 자, x 플러스 3이고 x의 범위를 1하고 3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일단 얘를 전체를 다 그려볼게.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죠? y절편을 먼저 찍으세요. 그리고 뭐 아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를 3이라고 해보자. y절편 3이고 기울기 양수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올라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자, 이게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야. 요거 그래프.
자, 근데 이거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x가 1에서 3 사이. x가 1일 때 여기겠죠, 그죠? x가 1, 뭐 대충 찍은 거야. 그럼 3은 여기라고 해보자고. 그럼 1하고 이렇게 x는 1, x는 3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 이 지금 파란색 직선을 요 주황색 선으로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요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양쪽에 끝 부분이 없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선에서 제일 큰 거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x가 3일 때, 그죠? 여기가 최대값. 그다음 여기 1일 때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다? x에다가 3 넣은 거니까 이거 f3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1 넣었을 테니까 f1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f3은 어떻게 돼요? f3은 요 자리에다가 3 넣는 거죠. 요 자리에다가 3 넣으면 되니까 3이 6 더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되고, 자 f1이 최소값인데 그럼 일단 1을 넣으면 2 더하기 3이니까 최소값은 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9, 최소값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직선을 다 그려놓고 x의 범위로 딱 잘라내. 그 잘라낸 안에서 제일 큰 값, y값 중에 제일 큰 값,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을 보면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x축 이렇게 해볼게요. 했을 때 자, 그 y절편이 1이죠. 자, 이게 1이고 그다음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요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뭐 대략 그려도 돼요. 참 정확하게는 안 그릴게요.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야. 그렇죠? 자, 근데 x가 뭐라고? 마이너스 2랑 1이다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이쪽에 있겠지. 그다음 뭐 1은 여기라고 해봅시다. 대충. 그렇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잘라내고 그 x는 1에서 이렇게 잘라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쪽 그래프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나오고. 자, 그럼 여기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디야?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뭐야? 최대값. 그러니까 f-2가 최대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 f1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그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눈으로 보니까 이 값이 제일 높네, 그지? 이 값이 제일 크네. 그다음 이 값이 제일 작으네. 이게 확인이 되죠. 이걸 직관적으로 안다. 그런 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6 플러스 1에서 7이 되고요. 자 f1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범위가 정해지면 최대 최소가 다 나온다 그 얘기였고요. 자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번에 보면 자 3번은 fx는 x-2고 자 범위는 실수 전체 이렇게 있어요. 실수 전체라는 건 모든 수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수.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찍고 기울기 1 양수죠. 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범위가 뭐라고 얘기했어?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얘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럼 제일 높은 거 알아 몰라? 계속 커질 건데 계속 올라갈 건데 모르지. 그렇죠?
알 수 없고 계속 작아질 건데 이쪽은 알 수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실수 전체가 되면 1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은 없습니다. 구할 수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값 이럴 때는 없다. 그렇죠? 최소값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는 게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범위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최대 최소가 다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렇죠?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때 x의 값에 따라서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향을 살핌으로써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죠. 그렇지? 근데 아까 앞에서 3번에서처럼 x의 값이 실수 전체라는 전체이기 때문에 특이한 결과가 나왔지. x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함수값도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면서 제일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최대값이 없다, 최소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fx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제 뭐 저렇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해볼게요. 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능 빈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선생님이 되게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2차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고쳐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차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최고차이 양수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죠. 이 첫 번째 빨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얘는 그래프를 보면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y값은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뭐야? 여기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p일 때 q가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특정한 범위가 없으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 경우엔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은 없게 되고요. 최고 차항이 음수면 위로 볼록하겠지, 그치? 이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꼭지점의 좌표가 P, Q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얘는 어떻게 돼?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계속 내려가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은 없고 여기 y값 중에 제일 큰 건 x가 p일 때 q가 최대값이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p다. 이렇게 p일 때 q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결과적으로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특정한 범위가 없으면 a의 부호랑 꼭지점의 좌표, 정확하게는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최대 최소도 물어보지만 그 최대 최소가 되는 x 값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x가 p일 때 q다 이렇게 지금 p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p일 때 q. 그러니까 꼭지점 x 좌표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같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축입니다. 축. 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그렇죠? a는 2차항의 계수, b는 1차항의 계수.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꼭지점의 x좌표야. 이게
x 좌표이기 때문에 얘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얘를 찾아서 x에다가 집어 넣으면 나오는 y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값이 나오고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됐죠? 괜찮아? 자,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 자, 예제 45번도 그 풀이에 보면 완전 제곱 바꾸죠.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할게요. 잘 봐봐. 자, 이게 최고차항은 음수고 범위는 없으니까 위로 볼록해서 최대값만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최소값은 없습니다. 최대값은 없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 축을 빨리 찾으세요. 축.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2차의 개수 마이너스 1분의 1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얘는 2분의 7이야. x가 2분의 7일 때 여기가 2분의 7인 거예요. 2분의 7일 때 y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7을 어떻게 한다고? 요 2분의 7을 요 x에다 대입해. 그때 y값이 최소값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계산해 볼게. 자,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49 더하기 2분의 49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9 4분의 49 플러스 4분의 2 곱하면 9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분의 49 마이너스는 4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답은 4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 완전 제곱 고치지 않고 어떻게 돼? 지금 그랬는데 이 x가 좀 분수여서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그랬죠? 보통은 이렇게 x가 분수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얘는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뭐 어찌됐건 완전 제곱으로 고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죠? 대입하는 것보다는 축을 찾아서 축에 x좌표를 대입했을 때 y값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밑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완전 제곱 풀이는 그 서술형 풀이를 위해서 연습은 괜찮지만 이 밑에처럼 이런 풀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한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범위가 없을 경우에, 자, 선생님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최대 최소의 자, 범위가 없는 경우, 범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축의 방정식을 찾는다.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그 x 값을 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하여 y 값을 찾는다. 그렇죠? 그럼 y 값 찾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a가 양수면 그 y 값은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없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니까 그 y 값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없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 얘기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거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써놓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알겠죠? 꼭 요거는 이 부분만큼은 선생님의 방법을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문제 풀이 중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으로 계속 고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준 대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밑에 애플리케이션 51번도 해보시고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예제 밑에 보면 자 예제 45에서 다른 풀이는 그렇죠? 그냥 한번 그냥 읽어 볼게요. 앞에 예제 36-3에서 풀었던 이차 함수의 관계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거에 대한 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 1차 부등식을 푼 겁니다. 그렇죠? 풀이가.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이럴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한편 x값이 실수라는 점을 활용을 하면 그 이차함수 y는 ax 그 이 표준형으로 고친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1차 간단한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PQ가 실수니까 x-p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x-p는 실수입니다. x가 실수, p가 실수니까 x-p도 실수거든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용을 해서 실수의 제곱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뭐 그 a가 양수일 때는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 양수니까 그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죠? 그럼 q를 양변에 더해서 얘는 q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q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네. 이해되나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냥 이해하는 거지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 최소값이냐? 왜 최대값이냐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자, 선생님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이 설명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습장에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우리가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이거에 만약에 그 a가 양수인 경우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는 이거는 양수일 때 이 식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자, 범위를 어떻게 아냐면 일단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요거는 x-p의 제곱은 실수죠. x-p가 실수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양변에 a를 곱해. 자,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이 a의 x-p의 제곱은 0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q를 양변에다가 더하는 거야. 플러스 q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해서 좌변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고 우변은 0 더하기 q니까 q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q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제일 작을 땐 언제야? q일 때지. 그래서 최소값이 q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지금 이 과정이 지금 다 생략이 돼 있는 건데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q가 왜 최소값이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세요. 지금 교재가 너무 많이 생략돼 있거든요. 설명들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재 정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지금 체크해 놨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요거를 연습장에 설명을 해본 거고요.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얘가 Q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제일 클 때는 Q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의미를 얘기한 거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빨리 찾으려면 실제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축을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추계 방정식으로 꼭지점 x좌표를 찾아서 함수에다 대입을 해서 나온 y값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x값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제한이 돼서 나옵니다. 제한이 돼서 나올 때 자,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x값이 이렇게 범위로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라고 딱 정해진 경우에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 꼭지점. 정확히 얘기해서 축이 그 범위 안에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범위 안에 축을 꼭지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 182쪽에 예제 46번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보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인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하고 4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와있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부터 찾는다고? 여기서 무조건 1번은 추계 방정식을 찾으셔야 돼요. 추계 방정식. 자, 이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a 차항의 개수 2 곱하기 a 차항의 개수분의 1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약분하면 3 되죠. 3. 그렇죠? x가 3일 때 요 3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잠깐만. 미안해. 자, 그럼 이 3이 어떻게 돼? 이 3이 요 범위 안에 있죠. 그렇지? 범위 안에 있어. 자, 그럼 최고차는 양수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x는 3이거든요.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0에서 4까지. 그치? 자, 그러면 범위가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양쪽 그래프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잘라내시고 이 그래프 대충 그린 거라서 그냥 이걸로 푸시면 안 돼요. 이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여기서 최대 최소야. 그러면 3에서 최소값일 거 아니야? 이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나옵니다. 최소값. 근데 최대값은 어딘지 모르죠. 이게 0에서 최대값일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이 둘을 구해가지고 자 F0하고 F4 중에 큰 것이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값이 돼.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해봅시다. 최소값은 F3인 겁니다. x가 3일 때니까 여기다가 3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최소값이고 자, 최대값은 F0이랑 F4를 구해서 해보는 거야. F0은 뭐야? F0은 5고 자, F4는 4 대입하면 4, 4, 16 4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x에다가 4, 4,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이거랑 이거 중에 누가 커? 얘가 크죠. 그럼 얘는 아니고 그래서 F0 그래서 어떻게 된다? 5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범위 안에 축이 들어있을 때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경우엔 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양 끝에 경계값인 0하고 4 중에 둘 중에 한 군데서 최대값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0하고 4를 다 구해가지고 큰 걸 찾으려니까 이것도 불편하지. 자, 이것도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자, 지금 요 내용을 이해하면 2차 함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됐는데 축이 x는 3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3이었고 범위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였거든. 자, 그럼 3에서 4는 만약에 4가 여기라고 하면
x가 4가 여기였다고 하면 0은 지금 요거는 얘랑 얘는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저 3에서 얘는 한 칸 떨어져 있죠. 근데 얘는 지금 3 떨어져 있지. 그러면 이게 여기가 되거든요. 3은 0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4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건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x가 3이었죠? 축에서 이쪽 경계까지는 1 차이가 나오고 이쪽 경계까지는 3 차이가 나. 그럼 많이 차이 나는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얘가 최소값이고. 오케이? 그래서 4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냥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할 필요가 없고요. 축에서 멀리 경계값 중에 축에서 멀리 있는 쪽에서 나머지 하나가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이해했죠?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세요. 선생님한테. 했죠? 자, 2번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볼게. 자, 2번 문제 예제 46번에 2번 문제 보면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축의 방정식 찾는 거야. 저 그냥 축이라고 쓸게. 자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분의 b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약분하면 2죠. 자 그럼 2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없으면 굉장히 쉬워. 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최대랑 최소는 양 끝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f-1 하고 f1을 구해서 그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잘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그 최고차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죠. 다음 축이 x는 2였어요. 그런데 그럼 1은 여기 있을 거고 2가 여기니까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에서 최대고 마이너스 1에서 최소라는 걸 알겠지. 그치? 여기서 최대 최소니까 여기가 제일 높고 얘가 제일 작잖아. 그래서 이게 최소값일 거고 이게 최대값일 것이야.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에서 가까운 애가 최대고요. 위로 볼록할 경우에는 먼 애가 최소값이 나오겠지. 자, 우리 천천히 처음에는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범위도 표시하면서 천천히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거 다 생략할 거예요. 그렇죠? 바로바로 갈 수 있게 연습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꼼꼼하게 그래프도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 왜 여기서 최소가 나오는지, 왜 이것들만 계산하면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뭐 몇 번 하고 나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중간 과정 다 생략입니다.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어서 2가 최대값입니다. 답이에요. 알겠죠? 이게 최대, 이게 최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문제들 풀어보시고 여기 설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x의 범위의 경계값인 f 알파랑 f 베타랑 그 다음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fp 중에 요 세 개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세요. 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2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자, 지금 요건 일반적인 풀이고 선생님 풀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놓을래? 첫 번째 축을 찾는다 이렇게 됩니다. 축을 찾아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b로 축을 찾아서 그 x가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축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축에서 먼 쪽에서 나머지 하나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래로 볼록일 때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축에서 먼 쪽에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치면 되고, 만약에 축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경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그때도 축에서 가까운 애는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하면 축에서 가까운 애가 최소, 축에서 먼 애가 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위로 볼록이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축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축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축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고 축에서 먼 쪽에서 나머지 최대나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범위 안 들어가면 양끝 경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헷갈린 친구들은 그냥 각각의 경계에서 함수값을 구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예제를 조금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면 이해가 더 잘 되니까, 지금 요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연습 교재로 문제 풀면서 그래프도 그려주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